모든 것은 당신이 끼어들기도 전에 오래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좋은 지위를 얻으려고 세상과 씨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비효율 하나도 안 들리는데? 왜 그렇게 또? 골라잡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어떤 사람은 넘치는 풍요 속에 빠져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쪼들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얻는데 다른 사람은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누구는 미모와 지혜와 힘을 타고나는데 또 어떤 누구는 무슨 죗값인지도 모르는 채 평생 열등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닙니다. 불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울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는 왜 그런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애씁니다. 이럴 때 당신은 나쁜 업을 지었고 전생에 끔찍한 죄를 갚고 있는 중이라는 등 온갖 종류의 가르침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겸허함일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싫어하며 주어진 것보다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빚어낸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사람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달리 무슨 수가 있을까요?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보일 것입니다. 주어진 대로의 행복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면 몸부림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삶이란 것은 왜 이토록 혹독하고 절망적인 것일까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세상이 양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못생기거나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결점이 많으니 자신을 바꿔야만 합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결점과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마주하여 꿈에서라도 행복하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 무슨 고약하게 암울한 현실입니까? 그러니 복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겸허하게 고난을 참아내거나 아니면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입니다. 만사가 정말 이토록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란 전혀 없는 것일까요?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도 즐거운 것입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알려진 모든 운명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세계관에 근거해 있으며 그 세계관들은 또한 증명할 수 없는 몇 가지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는 물질이 먼저고 의식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념론은 반대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근거로 세계관이 구축됩니다. 두 세계관은 양쪽 다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그것을 믿는 충실한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양쪽 다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절대적인 진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개념 자체가 상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눈먼 세 사람과 코끼리의 우화에서 첫째 사람은 코, 둘째는 다리, 셋째는 귀를 만졌습니다. 각자의 느낌의 근거에서 보니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한 그들의 결론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한쪽의 시각이 옳고 다른 쪽은 그름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현실과 맞아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아무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된다면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다니는 작은 종이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게 되고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것임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들 역시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역시 옳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따라 여행을 하게 되는데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모두에게 하나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실현된 고유한 현실을 갖습니다. 당신이 여행자이며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이 난 공원,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미소를 띤 얼굴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을 지나다가 노숙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당신이 보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빈병을 주우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당신이 가고 있는 트랙과는 다른 인생 트랙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트랙과 그의 인생 트랙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서로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실현된 현실이 이 세계에서 당신과 노숙자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실현된 모든 현실은 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에너지장이고 다른 모든 물리적 현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에너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조되고 몸에서 나갈 때는 그 생각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를 얻게 됩니다. 에너지의 매개 변수들은 그 생각의 성질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산연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바꿔놓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생각할 때 당신은 산염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 속으로 방사하는 것입니다. 변조된 에너지는 특정 섹터에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당신 삶에 가져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했을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서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고 누구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주 공간처럼 무한히 넓은 공간을 마음속에 그려보면 아무리 멀리 나가도 끝이 없고 무한히 작은 공간에도 역시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우주의 한정된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관념론이 세상을 환상이라고 주장하면 세상은 거기에 맞춰줍니다. 물질주의가 그 반대를 주장하면 세상은 또 거기에 아무런 반대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며 서로 논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또 그들의 견해가 모두 옳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가능태 공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의 환상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고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습니다. 트랜서핑의 저자 바딤 젤란드는 트랜서핑이 정확히 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기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물리학자에게 물체들은 왜 서로 끌어당기나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리학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이란다. 그러나 아이는 또 묻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왜 존재하죠? 그리고 물체들은 왜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죠? 이런 질문에 대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부질없는 노력은 그만두고 그냥 가능태 모델이 가져다 주는 성과만을 이용해 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태 모델에 의하면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가능태 모델을 단번에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노라고 성급하게 대들지는 말고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 세상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해오던 식으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를 말입니다. 평생을 바쳐서 발버둥 치고 싸워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 주는 것인데 말입니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됩니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당신은 곧 선택하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소원은 오직 동화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곧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크릿보다 좋은 리얼리티 트렌서핑. 트렌서핑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첫 장 가능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1장 가능태 모델은 내가 상상하는 어떤 세계관은 이미 존재해왔고 이 세계관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죠. 좀 더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많이 헷갈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의 기분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 지음에도 아침부터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날은 온종일 짜증나는 일 투성이라며 투덜대고는 했습니다. 이런 머피의 법칙이 적용되는 날조차 내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가는 듯 합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